자, 여러분, 영주 형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바르셀로나를 좋아하게 된 이유, 네. 아주 많은 이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찍고 나서 너무나 좀 깊이 없이 그냥 사담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저 먼저 찍었잖아요. 1바였죠. 그 다음에 찬호가 옷을 막 벗는 거야. 지 혼자 챙겨 입고 온 거야. 맞아. 그러면 약속을 해야지. 에티켓이 없어. 아, 진짜.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편안하게 아무래도 대다수의 시청자분들보다 영주 형, 찬우 형이 이제 나이대가 좀 위니까 형들이랑 뭐 편안하게 축구 얘기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영주 형이 왔기 때문에 라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적 시장을 사실 다 좀 뜯어보기는 어렵고 3강 네. 위주로 이적 시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를 체크해 볼게요. 레알 마드리드는 형이 보시기에 이번 이적 시장에 어디를 좀 보강을 했어야 했나 이 좀 그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최전방은 보강했어야 된다. 역시 벤제마가 빠졌을 때 그거 어떤 공백. 네. 예. 그리고 득점력이 뛰어난 윙포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풀백. 오른쪽 풀백. 네. 그런 측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가 영입이 되면 네. 좋겠다. 그런데 영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 놀랐어요. 아예 안 할 줄은 몰랐다. 네. 왜냐면은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이번 여름은 참고 다음 여름에 지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뭔가 지금 원기옥을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긴 하거든요.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한방 한다 이렇게.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하면은 항상 이적 시장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주인공이죠. 네. 근데 이적 시장을 이렇게 통째로 영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5명을 임대를 보내거나 이적을 시키면서 네. 약 1억 유로 정도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매각 수익은 확실하게 챙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여름은 참고 다음 여름에 지른다. 그리고 제가 히든 풋볼 3에서도 얘기했는데 요거는 아마도 지난 시즌에 라리가 우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딱 했잖아. 네, 지단 감독이 해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시즌 더 버틸 수가 있겠다. 만약에 경우. 그래. 네. 우승 못했을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네, 그러면은 네. 이번 여름에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를 영입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라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1시간 벌었으니까 혹여 올해 아무것도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을 리그 타이틀로 해놨으니까. 네. 여기다가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쓰면 화끈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여름이 좀 기대되는. 이게 뭐 지금 이 파리 생제르맹 팬들과 도르트문트 팬들은 굉장히 성가신 뉴스겠지만 지속적으로 음바페와 홀란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번 여름 참았으면 다음 여름에 한 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뭐 지금 보면 그 뉴스로 봤을 땐 레알 마드리드가 코로나로 분명히 재정적인 타격도 입었고, 그리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어떤 그 리모델링 작업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애매한 선수를 사느니 한 방 제대로 지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러다가 내년에 못 사면 어떡하려고? 요즘에는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야 레알 마드리드 혼자 빡빡 지르면서 갔다지만 요즘은 금전적으로 봤을 때 이들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클럽들이 또 있으니까 그 걱정은 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돈 외에 플러스 요소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있죠. 네. 레알이니까. 너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싶어? 그럼 여기 와야지. 기록 봐봐. 그럼요. 최근 들어서 3연패한 팀도 있다. 13이야, 13. 있죠. 네. 네. 그리고 지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종윤이를 영입한다? 이거 실패하더라도 종윤이야 옆에 있는 주원이를 영입할 수 있겠다. 걔는 그냥 돈만 내면 오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명 이상을 노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생각이 아닌가. 근데 솔직히 이제 어쨌든 그럼 이번 시즌이 문제인데, 이번 시즌은 당장 아자르 뭐 저렇게 좀 골골거리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 지금 부상이 빠박 났잖아요. 네. 오드리오솔라, 카르발 다. 그래서 물론 뭐 나초로 세워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밀리탕도 있고. 네. 이번 시즌 조금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번 시즌도. 걱정스럽긴 한데 네. 제가 올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팀이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하면 팬 대 또 팬은
때리고 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려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몇 대 맞을지언정 때릴 때는 계속 계속 때리죠. 때리는 그 정도로 화력이 빛나는 팀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지난 시즌에 수비력 정말 대단했잖아요. 아우 뭐. 난 레알 마드리드가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 단단했던 적이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단단. 네. 아니 지난 시즌 기록은 라리가 역사에 남는 그래, 기록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야.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그 가운데 크루토와 골키퍼가 여전히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맞아요. 라모스 바란의 콤비는 여전히 단단하고 단단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력은 여전히 좋다. 음. 근데 지난 시즌의 문제점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음. 벤제마 외에 제2의 득점원 네. 라모스를 믿을 것이냐. 아니 라모스는 지금 수비를 해줘도 고마움을 만정해. 그렇죠. 공격까지 해주세요. 해줘야 이러기는 좀 되니까. 그렇잖아. 물론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거기다가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왜냐하면 미드필더들은 이제 서서히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측면에 있는 젊은 자원들은 아직까지는 연글지 않았고. 뭐 비니시우스든 호드리고든 좀 기다려줘야죠. 네. 그래서 지단 감독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가 소시에다드전 무승부? 그러면은 최전방의 요비치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임대 복귀한 외대고르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래서 4-3-1-1을 또 썼다가 좀 잘 안 됐잖아.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다시 4-3-3 썼다가 그건 또 잘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비니시우스가 2경기 연속 골도 그렇죠. 넣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감독이 네.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대고르가 얼마나 해주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대고르가 해줘야 돼요. 네, 더 이 소시에다드 때 반짝였던 그 모습을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벤제마가 지난 시즌만큼 해주기를 원하지만 지난 시즌도 제가 느끼기에는 벤제마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았어. 도와주기도 하고 골도 넣어야 되고 다 해야지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벤제마의 의존도는 여전한데 외대고르가 공격 전개에서라든가 연계 플레이에서는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해줘야지. 그러면서 벤제마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많이 플레이하게끔 네.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고 그럼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디를 영입을 좀 했었어야 될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넘버 9이에요. 역시 공격이다. 네. 네. 그냥 골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그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진짜. 네. 근데 일단 공격수를 수아레스를 데려왔어요. 네. 그거 이외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이외에는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누가 데리고 갔죠. 파티가 이제 유출이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과 시메one 감독님 지금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물론 토레이라가 오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만약의 경우 파티를 그 가격에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랬으면은 또 다른 영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좀 진작에 팔렸다면. 네. 근데 이제 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에 이제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결국은 파티를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 수준에서 잘 유지를 구성을 하자. 했다. 네. 이 생각이 있었는데 파티가 뜬금 확 나가버린 나가버렸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물론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할 때 골 넣을 선수 한 명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앙 미드필더도 적지는 않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결국 코케, 사울리게스 그리고 엑토르 에레라가 에레라도 나간다고 했는데 남았잖아요. 남았잖아요. 네. 네. 거기다 마르코스 요렌테가 물론 이제 최전방에서 뛰기는 하지만 요즘에 뭐 결과적으로 원래 이제 네. 내려서 쓸 수도 있는 내려서 쓸 선수니까.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토레이라도 데리고 왔고 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마도 시메오네 감독이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측면이 있고 다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얼마만큼 골을 넣어주느냐 이게 이제 올 시즌 성공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첫 경기 때는 뭐 확 했는데 그 다음 경기들에서는 또 이제 침묵을 계속 지금 팀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라나다전에서 몰아넣었죠. 그렇지. 너무 몰아넣더라. 그러니까 한 4-5경기에서 나눠 넣어도 될 걸 한 방에 다 몰아넣어버렸어. 네, 6골을 넣었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 2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 계속. 그래서 올 시즌 3경기에서 6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시메오네 감독이 생각하는 것은 주앙 펠릭스하고 루이스 수아레스 투톱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미드필더 라인은 어떻게 본다면 강팀을 만나면 뭐 사울리게스든 코케든 측면에 배치하는 거고 약팀을 만나면은 뭐 앙헬 코레아 아니면은 카라스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측면에 가면서 배치하고. 측면 쪽에서도 공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가 첫 경기에서 터지고 그 다음 경기들에서는 득점 기회를 많이 날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의문보호가 좀 따르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루이스 수아레스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주앙 펠리스가 성장했어요.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게 네. 보여요. 에이스라는 게 보입니다. 이 선수가 잘해줘야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이 좀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 네. 물론 시메오네 감독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선수가 와서 발을 맞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의 평점을 SABC로 매긴다면 저는 B 마이너. B 마이너. 네.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새해 파티가 남았다면 B뿔 정도 빗불 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파티가 나가고 뭐 보강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임대라든가 이적시키면서 13명을 정리했거든요. 맞아요.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한 팀입니다. 예.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나간 선수들 보면 정말 전력 외 선수들이에요. 이거 정리를 잘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파티를 제외하면 다 나가야 될 만한 선수였고. 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알바로 모나타を데리고 왔다가 임대료 이제 보냈으니까. 물론 임대료도 많이 받긴 예. 했습니다만. 그리고 야닉 카라스코를 또 완전 영입하는데 데려왔고.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전력을 지키는 쪽에 돈을 많이 썼다. 근데 루이스 수아레스가 걸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세비야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세비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세비야는 그래도 나갈 만한 선수가 돼 남았어요. 세비야 A뿔입니다. A뿔이다. 네. 오. 세비야가 올 시즌은 챔피언스리그하고 라리가를 병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쿼드를 두텁게 만들어야 그렇지. 돼요. 이제는 양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는 주축 선수를 지켜야 돼요. 솔직히 뭐 쿤데 네. 아니면 오캄포스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디에고 카를로스 다 맞습니다.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 지켰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네가가 떠나는 건 좀 바네가는. 아쉽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바네가는 해줄 거 다 해주고 그쵸? 걸어서 나간 나간 거기 거니까. 때문에 네. 정말 박수 칠 때 떠난 것이고요. 그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네가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와 다른 유형의 그렇죠. 라키티치를 라키티치, 거의 네. 뭐 쌍갑에 데리고 그냥 왔잖아요. 완전 친정으로 복귀시키는데 뭐 아주 소정의 그냥 돈을 낸 거니까. 네. 그리고 레길론의 빈자리는 아쿠냐를 영입해서 메워놨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보강을 했습니다. 수소라든가 보누 골키퍼는 완전 영입이 영입하면서 됐고. 계속해서 이제 네. 팀의 유지가 되는 가운데 수비, 미드필더 다 보강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영입이다. 그리고 여름을 굉장히 잘 보냈다. 그리고 세비야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닙니다. 이게 넷스펜딩으로 보면. 네, 6,500만 유로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나간 선수가 생각해서 한 9,500만 유로 벌었으니까 950만. 네, 950만.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쓴 거는 네, 아니죠? 순지출이 약 5천만 정도 돼요. 5천만. 네. 5천만이면 이제 한화로 따지면은 뭐 한 700억, 800억? 그 정도 돈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적 시장이 경직돼 있는 느낌은 있지만 아주 뭐 큰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유지하고 뎁스를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근데 문제는 세비야가 루크도용하고 엔네시리를 계속 믿고 갈 것이냐. 루크동이 좀 잘 넣지 않을까요? 네, 루크도용이 지금 두 골입니다. 예. 네, 벌써 두 골이에요. 두 골이면 사실 상반기 골을 다 넣은 거거든요. 네, 지금 걱정됩니다. 네, 참. 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뛰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예. 여하튼 이제 루크도용하고 엔네시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은 역시 오캄포스를 그렇죠, 비롯해서 오캄포스 잘해줘야 네, 돼. 이 선에 있는 자원들이 골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 세비야는 A 플러스를 주셨고. 자, 네. 그러면 이제 카탈루냐기, 바르셀로나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죠. 일단 메시 그게 제일 뭐 크게 뒤흔들었으니까 어쨌든 잔류를 했고 어디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보강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 많았죠. 네, 사실은 넘버 9은 필요했고 예, 9번. 네, 수아레스가 나간다고 쳤을 나갔으니까 때 공격수. 네, 여기다가 측면 수비수 필요했는데 영입을 했고 그리고 센터백도 필요했습니다. 센터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도 또 필요했어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입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긴 어렵죠. 누가 들어왔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중앙에서는 뭐 피아니치가 네. 아르투르랑 이제 그 딜이 된 거고 트윙캉은 이제 공격 쪽이 유망주고 데스트 풀백 데려왔고 네. 그리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라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요. 아, 예. 이거 좀 바로 직전으로 쓸 만한 선수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상태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예.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라리가 다른 팀에서 약간 뛴 적은 있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임팩트가 강한 활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좀 봐야 되고. 네, 그런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바르셀로나 이적할 때 인터뷰 보면은 자신감에 넘쳐 있더라고요. 이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인데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아, 패들이 있구나. 네, 그리고 패들이 영입했고. 패들이 있지.
그런데 사실 트린칸과 페드리의 영입은 백업 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측면 백업 자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측면 자원들은 사실은 뭐 플러스 요소긴 하지만 굳이 필요했느냐를 봤을 때 이렇게 꼭 필요해? 이렇게 보면 아니거든요. 필수적인 영입까지는 네. 아니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영입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게 지금 넘버 9이 안 보여요. 이거 진짜 하다못해 대파이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브레이스 웨이트가 넘버 9이 돼 있는 상태예요. 등번호 9번. 네. 그것이 있고 그리고 데스트가 얼마만큼 적응하느냐. 근데 데스트 영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은 오른쪽에 세메도가 나갔으니까 누군가를 또 들어와야지. 영입을 했어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데스트 영입했고 좀 피아니치의 활약이 얼마만큼인지가 궁금하다. 관건이죠. 네, 어느 정도 해줄지. 그러면 이적 시장 점수를 몇 점을 주시나요? 저는 바르셀로나는 C뿔 아니면 B 마이너예요. C뿔 B마이너. 네.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메시 잔류를 생각했을 때 B 마이너. 아하. 메시는 원래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C뿔 뭐 요 C뿔. 정도. 이적 시장도 이적 시장인데 바르셀로나는 일단 내부 정리랑 그다음에 쿠만이 어떤 식으로 팀을 꾸리냐.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뭐 나이도 들고 그렇긴 합니다만 막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9번을 못 사온 게 좀 아깝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대파 영입했다면은 삐뿔 주시나요? 그럼요. 네. 왜냐면은 데파이가 있었다면은 데파이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리즈만이 위치 잡는데 조금씩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걸 이제 쿠만이 잘 조정해 나가고 네. 있는 방향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리즈만이 소위 얘기해서 어그로를 끄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면서 오른쪽 라인 공격력이 약해지는데 데스트가 들어와서 오른쪽 라인을 그렇지. 쓴다면 오른쪽 공격도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메시하고 그리즈만의 뭐라고 할까요? 공간 분배, 위치 선정, 이기적인 연동 호흡이나, 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엇박자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즈만을 활용하면서도 다른 선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조금 더 다양한 조합이 그렇지. 가능했을 조합은, 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바르셀로나는 전형적인 넘버 9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즈만도 전형적인 넘버 9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데파이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가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타겟형 뭐 그런 선수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백업 넘버 9 역할은 브레이스웨이트가 하지 브레이스웨이트가 않을까. 하고. 네. 그래서 9번을 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적 시장 3강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세비야를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아주 뭐 흡족할 만한 이적 시장을 보낸 팀은 없다. 네. 현재 상황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은 팀의 계획이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기로 네.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 정리하고 아마 이번에 정리 안 된 선수들은 다음에 또 정리할 정리하고. 겁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 어렵죠. 그래서 선수 정리를 잘해야 맞아. 돼요. 다들 정리하는데 혈안이었어.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영입하는 쪽에만 집중을 하는데 선수 정리가 잘 해야지만 진짜, 네, 영입했을 때도 효과가 큰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메꿔 넣으려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영입이 몇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트를 영입하면서 급한 곳은 데스트는 메꿔 넣었다. 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했던 넘버 9은 원했지만은 퇴회 파티가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엇박자가 났다. 수아레스는 데려왔지만 파티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그 부분에 이제 엇박자. 세비야는 굿. 네, 세비야는 굿인데 스트라이커를 과연 아. 믿고 가야 되느냐? 엔네시리와 이 누구야? 네, 루크 더영. 이 둘만을 믿을 수 있느냐? 네, 그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역시 이제 영입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잘했다. 활발했다. 네, 저는 세비야 입장에서도 올 시즌이 기회이기 때문에 예. 사실 세비야도 야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선수들이 지켜낸 것만으로도 와 대단한데.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다 영입까지 했으니까 괜찮겠다. 네. 몬치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길로니아 임대생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걸 예상했다면 진짜 거의 다 지켰다고 봐야 돼요. 네, 다 지켰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 시장, 라리가 이적 시장을 3강 플러스 세비야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